예, 오늘은 인구 성장과 인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균형 방정식입니다. 처음이 인구 균형 방정식은 인구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 자료 1 이야기하면서 자료의 소스, 센서스와 인구 동태 통계, 출생 통계와 사망 통계, 인구 이동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이 인구 이동 통계, 그 다음에 인구 동태 통계 중에서도 출생 사망 통계, 그 다음에 센서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인구의 종류, 개방 인구와 폐쇄 인구, 그 다음에 인구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구 균형 방정식, 인구 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구 폭탄이 터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므로 해서 가능해지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사실로만 인류 역사, 예수가 탄생하면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거의 최근 1900년대까지 또 인구 성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또는 신석기를 거치고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까지도 인구 성장은 그리 활발하지 않고 거의 1900년, 1050년대에 들어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일어났고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별로 인구의 크기의 어떤 순수도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제일 큰 인구 규모가 많은 13억 5천만 명을 넘는 나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로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앞지르는 시대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대중의 반역이다, revolt of the masses다 하는 말들도 생겨났습니다. 1950년대에 보게 되면 오르데카이 가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사회론의 개척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현대 사회는 평균인 대중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 원래 여기에다가 인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고 비속하고 나태한 대중은 어떤 경우에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폭력과 직접 행동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이러한 경향은 단지 정치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의 지배적인 어떤 권위의 소유자인 엘리트의 지배권에 의해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대중들이 조정 불가능한 어떤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구 폭증의 시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자 이 말이죠. 인구는 현주 인구 또는 현재 인구 하는 말도 씁니다만 the facto population, 영어로는 the facto가 factua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인구 하는 건데 현주 인구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입니다. 거주 목적이 일시적인 용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여행차 호텔에 거주한다 이 말이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호텔에 거주하는 그 지역의 인구에 산입이 되어 가지고 현주 인구로 계산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주 인구인데 usual residence, 보통 usual residence가 법정 거주지에 해당된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법정 거주 인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의 특정 지역의 상주 목적이죠. 통상적인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와 거주 인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 인구는 상주적인 목적의 현주 인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비상주적인 목적의 현주 인구,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텔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이제 상주적인 또 비현주 인구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주 인구를 만드는데, 이 상주 인구와 현주 인구는 통계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센서스가 현주 인구에 따라가지고 집계되는 나라도 있고 상주 인구에 따라가고 집계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의 경우는 원래 2주마다 전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확하게는 상주 인구입니다만은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현주 인구의 개념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상주 인구, 현주 인구를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생지 인구, 출생지, 버스플레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센서스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 출생지가 어디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출생지별로 사람들을 집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인구 하는 건데 특정 시점에서 법적 또는 행정 목적으로 확정된 인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인구 하는 건 공적 장부입니다. 그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등록 시스템 상에 기재되어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센서스 등록 센서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가감하고 난 이후에 작성하는 센서스 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조사 인구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상주지 관련 문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인구인데 그 등록 센서스상에서 집계된 인구와 과거의 총조사, 센서스 목적으로 집계되진 인구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현장조사에 입각한 센서스에서 등록 센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이 그리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총조사 인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인구입니다. 인구는 통상적으로 현장 조사에 의해서 집계되지만 집계된 인구를 기반으로 통계 목적으로 인구학적인 추정 절차를 이용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인데 흔히 이제 인구 추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가 201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2015년의 센서에다가 출생, 사망 또는 인구 이동을 가감해서 새로운 실제 카운트, 인구를 헤아리지 않고 작성하게 되는 인구입니다. 이러한 인구는 나중에 지금 보게 되는 그 인구균형 방정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인구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평균 인구 하는 게 있습니다. 평균 인구는 특정 연도의 시작과 끝에 집계된 인구를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작성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항 인구는 흔히 미드이어 포퓰레이션, 보통 우리가 연말 인구다, 연초 인구다 해가지고 초, 말 이런 받은 한자말을 이제 쓰기는 씁니다만은 연앙 하는 것은 한 해의 가운데에 있는 시점에서 작성한 인구다. 특정 연도의 한가운데인 7월 1일 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론에서 인구를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폐쇄 인구 하는 게 있습니다. 폐쇄 인구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인구 이동이나 국내 이동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출생과 사망이란 자연 변동 요인에 의해서만
인구의 성장 패턴이 결정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경제를 이야기할 때 무역이 있죠. 한 나라에서 물건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는 받고 하는 수출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인구 이동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인구 이동이 없다라고 보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인구, 그러니까 출국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입국이 차이가 제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출생과 사망에서만 인구 성장, 인구 변동이 결정되는 인구를 폐쇄인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인구입니다. 안정인구는 폐쇄인구가 일정한 연령별 특수 사망률, 연령별로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출산율을 유지하게 될 때,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최종적으로 그 인구는 어떤 특정한 연령 구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인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안정된 인구, stable popul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안정인구인데, 준하는 앞에서 말한 안정인구는 알지만 안정인구에 가까운 안정인구에 유사한 인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인구와는 달리 폐쇄인구가 일정한 그 특수 출생률만을 유지하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 최종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인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는 안정인구와 조건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연령별 그 특수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안정인구에 가까운 인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인구 변동의 모습을 예상하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인구입니다. 정지인구는 성장이 중지된 인구인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면 안정인구,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갖고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안정인구 중에서 자연 증가율, 즉 인구 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출생과 사망의 차이, 즉 연령별 특수 사망률과 연령별 특수 출산율이 정해져 있을 때 그에서 정해지는 자연 증가율이 제로가 되는 하나의 가상적인 실제 존재하기 힘든 인구를 우리는 정지인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인구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야간인구와 주간인구가 있습니다. 야간인구, 주간인구. 우리가 보통 인구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카운트를 하느냐? 센서스의 경우에는 당신 어디에서 주무시느냐? 밤에 취침을 하는 인구. 주간 인구가 아니라 야간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인구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센서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11월 1일 밤 0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한다. 야간 인구죠. 그러니까 주로 야간 곧 취침을 하는 것, 잠을 어디에 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작성된 인구인데 센서스의 상주인구는 바로 취침, 잠을 자는 지역을 상주지로 하기 때문에 야간 인구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간 인구, 데일리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집 앞에 가가지고 그 논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일하는 곳과 잠자는 곳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직주 분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직장과 주거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2시간씩 통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간 활동 지역인 취업지, 일자리가 있는 곳이나 또는 학교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작성한 곳 인구가 바로 주간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는 야간 인구에다가 들어오는 그 일자리가 있든지 학교가 있어서 들어오는 통학 인구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학교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겠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통근 통학 인구를 빼고 계산한 것이 주간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의 경우에 보면 주변의 그 주야간 인구 보게 되면 도심의 경우에는 주간 인구가 많고 야간 인구는 줄어들겠죠.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간 인구는 많아지고 주간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 중구나 종로나 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간 인구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 인구에 비해 가지고 주간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많아지죠. 3배 또는 4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서 도봉구라든지 또는 다른 주변 지역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주간 인구는 적어지고 야간 인구는 많아진 거예요. 잠을 자러 그 지역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배기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구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 인구 변동 요인을 살펴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연 변동 요인과 사회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자연,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출생과 사망 이것도 사회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그러게 되고 인구 이동은 사회 변동 요인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변동 요인 출생과 사망이 있고 사망과 출생에 대해서 전입 전출을 사회 변동 요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것을 자연 증가, 전입에서 전출을 뺀 것을 사회 증가, 즉 순이동이라 그럽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거. 그래서 인구 변동 요인 중에서 자연 증가만을 고려하는 그 모델을 폐쇄 인구 모형이라 그러고 자연 증가와 사회 증가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을 개방 인구 모형이라 그럽니다. 사회 전체를 놓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인구 이동이 없는 인구는 또는 시스템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출생과 사망, 즉 인구 이동이 없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모델, 실험을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동태와 인구 정태인데 출생, 사망, 그리고 전입, 전출이 바로 플로우로서 총 인구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 이것은 마치 경제계에서는 자본 형성에서 투자라든지 또는 자본 소모와 같은 플로우가 바로 자본 규모, 즉 스톡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결국 스톡, 즉 경제학의 총 자본이나 또는 인구학의 총 인구 하는 그 개념들은 스톡 개념으로서 현재의 상태의 조건을 규정짓는 것이고 플로우, 인구학의 출생 또는 사망, 전입, 전출은 하나의 변동을 규정하는 요인이고 그리고 경제학의 자본 형성에서 투자라든지 또는 자본 소모, 감가상각과 같은 것은 그 스톡, 자본 스톡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하는 것은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들어서 자연 증가이고 그 다음에 전입과 전출하는 것들이죠. 전입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출은 인구를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균형방 정식에서 나중 시점의 PT에서 P1는 B-D죠. 두 시점 간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의 차이, 자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migration, out migration, 나라 전체에서는 immigration, emigration이 되겠는데 이 순이동을 더하게 되면 그 나중에 인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P0는 센서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B와 D는 출생, 사망에 관련된 인구 동태 통계. 그 다음에 immigration, out migration이 전국 수준의 국제 인구 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출입국에서 만든 법무부의 출입국에서 만든 국제이동 통계에서 만들어져야 되겠고 국내의 한 지역의 인구를 정하려고 할 때, 추정을 하려고, 추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 이동 통계에서 작성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인구 균형 방정식에 의해서 나중 시점에 인구를 추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균형 방정식의 기본 논리를 보면 한 나라의 인구는 두 시점 간의 출생, 사망 또는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출생과 전입, 즉 유입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 사망과 전출, 유출은 인구 감소에 기여한다 하는 거죠. 전입, 전출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국내 이동에 사용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국제인구 등에서 출국 또는 입국하는 말은 국제인구 이동에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유입 또는 유출 또는 이입, 이출 또는 국제인구 이동에 대해서 출국 이동 또는 입국 이동 하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힘이라는 close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인구 균형 방정식은 항등식이다 이 말이죠. 방정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센서스에서 파악된 인구가 과다 또는 과소로, 과다가 되는 경우는 두 번 집계되는 경우죠. 또는 과소가 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고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구 동태 통계인 건데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전입과 전출, 이 과다 또는 과소로 정확하게 추정되거나 또는 집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인구 균형 방정에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인구 균형 방식은 닫혀 있다, 클로즈 되어 있다, 항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센서상에서 추계되어 있는 과다 또는 과소의 그 집계 인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구 동태 통계에서 커버리지, 즉 포괄 범위가 문제가 생긴 건 재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고급 인구학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균형 방정식이 항상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으로서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통계적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 균형 방정식을 이용해 갖고 2005년 그 추계 인구를 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2005년의 경우에도 인구 집계가 정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 또는 2% 미만의 집계 오류, 즉 누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센서스가 끝난 이후에 사후조사, Post Enumeration Survey, PES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구주택 총조사에 누락된 인구를 다시 재추정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을 고려하여 새로운 인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인구 균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인구를 추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구에서 장래 인구를 다시 추정을 해서 나중에 좀 더 응용 목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발전, 지역 계획에 필요한 인구를 산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 균형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 또는 서울의 경우에 각 지역의 어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이라고 항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약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인구가 강북 지역에서도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인구 변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수도권의 인구 변동이 과거에 쭉 이렇게 보면 증가를 하다가 또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적어도 2005년까지는 어느 정도 감소하면 다시 그 감소세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자연진가가 좀 더 처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던 거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자연진가의 그 중요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신에 이제 사회적 진가가 또 자연진가보다는 영향력이 적다가 이 사회적 진가가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수도권이 활발하고 광역도시가 약간 수도권만큼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활발한 편이고 나머지 시도 지역들, 시도 지역은 대구나 또는 광주나 대전 또는 수도권 지역은 활발한 편인데 대해서 다른 지역들은 인구 변동이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성장, 감소와 관련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로 자연 증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증가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회적인 증가 대신에 즉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의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가 자연 감소도 일어나고 있다. 왜 자연 감소가 일어나느냐? 출생에 비해 가지고 사망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가에서 인구의 유입에 대해서 유출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균형 방정식을 잘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출생, 사망이라는 자연증가 요인과 그 다음에 인구 유입과 유출 또는 전입과 전출에 관련되는 요인들 즉 순이동을 잘 연구하게 되면 한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